안녕하세요. 저는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수의대를 다녔지만 1인 개발을 해보고 싶어 제가 만든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해 보았습니다. 요즘 AI로 앱, 게임 개발 같은 거 되게 핫하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샤갈!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개발자 지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출시에 성공하였고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저와 같은 비전공자 혹은 처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같은 거 전혀 없고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쓰는 것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4월 22일에 출시하게 되었고요. 이름은 스텝 퀴즈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스텝 퀴즈 검색 잘 되고요. 앱을 소개하는 화면도 이런 식으로 사용법도 잘 표시됩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림 권한 요청도 등장, 체크해주고 닉네임 입력도 해주고요. 잘 작동하네요. 그리고 제가 만든 튜토리얼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작동합니다. 잘 만들었죠? 다음으로 PDF 업로드도 진행해줍니다. 퀴즈 생성도 눌러보니 잘 작동합니다. 앱의 핵심 기능이죠.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퀴즈 등장도 제대로 등장하고 정답 처리도 깔끔하게 되는 모습이네요. 공부할 때 참 유용한 스텝 퀴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샤갈!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진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AI를 사용할 건지 정해야겠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2가지 AI를 구독하여 사용했습니다. 앱 코딩에는 커서, 기타 모든 것은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학생 1년 무료 구독이 있어 프로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럼 제미나이 프로여서 제미나이 쓴 거지 다른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1년 무료 구독이 없었어도 제미나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미나이에는 나노바나나 프로2가 있어 고퀄리티 이미지 생성까지 지원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앱에 사용되는 로고, 디자인 등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은데 제미나이 프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도가 넉넉합니다. 저는 개발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8시간씩 만드는 적도 많은데 이 정도로 오랫동안 써야 겨우 하루 한도를 다 쓸 정도로 체감상 한도가 매우 넉넉합니다. 다른 AI 클로드 같은 걸로 예를 들자면 코딩에 매우 친화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토큰을 잡아먹는 하마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코딩이 엄청난 노력이나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투자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경우 클로드는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클로드의 비싼 구독제를 이용하면 상관없겠지만요. 세 번째로 처음에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다른 AI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AI마다 제각기 강점이 있고 반대로 제미나이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AI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에서 구글 정책과 관련해서 옛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GPT를 이용하면 비교적 최신 정확한 정보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미나이가 커서에게 전달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걸 다시 GPT, 클로드의 2중 3중으로 맡기면서 검증하는 절차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대화가 축적돼도 제미나이는 토큰 사용 제한과 딱히 관련이 없었습니다. 클로드의 경우 하나의 창에서 너무 많은 대화량이 축적되면 단 하나의 질문으로 하루 토큰을 다 사용하는 샤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제미나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커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커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맡기고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트, 에스크, 플랜 모드가 있는데 보통 에이전트를 모드로 대부분 명령을 맡기게 되고 에스크 모드는 앱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모드입니다. 플랜 모드는 명령을 내리면 커서가 자체적으로 설계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큰 틀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UI를 처음 기획할 때, 결제창을 처음 만들 때, 서버 연동을 처음 기획할 때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에스크 모드로 명령을 내려봤자
커서는 대답만 할 뿐 코딩을 진행하진 않는 것이고 반대로 에이전트 모드로 무언가를 물어보면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디버그 모드도 있는데 이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허허. 다음 단계입니다. 자, 어떤 AI를 사용할지 결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봐야겠죠. 먼저 앱을 만들기에 앞서 첫 구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커서에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줘 던지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와 최소 1시간 정도 대화하시면서 구상을 명확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구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무조건 생기는데 되돌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상을 명확하게 해도 되돌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제미나이와 대화하기 전 개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의도와 구상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과물이 아닌 질문을 진행해라는 뉘앙스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미나이와 대화하다 보면 분명 질문을 했는데 혼자 급발진하면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결과물을 토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경우 해당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전의 대답은 연경 수정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반대로 커서의 경우 되돌리기 기능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화 시점 이후에 완전히 에러 범벅이 되어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될 때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다만 나중에 서버까지 구축할 일이 생겼을 때 서버와 동기화 시켜버리면 서버에 수정된 코드까진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U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I는 사용자가 기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드는 모든 시각적 기능적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 아이콘이 모두 UI에 해당합니다. 어떤 UI를 사용할 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직접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회사의 디자인팀이 따로 있을까요? 다른 앱의 UI를 많이 찾아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걸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일이 앱을 다운받을 수 없잖아요? UI를 나열한 사이트가 있어요. 모빈이나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토스의 UI가 가장 마음에 들고 깔끔해 보여서 제미나이에게 토스의 UI는 어떤 디자인이며 세부적인 디테일, 스타일들을 모두 텍스트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제 입맛대로 고쳐서 커서에게 맡겼습니다.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앱을 개발하면 실제로 구동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무리 커서의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자잘한 버그가 터지거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이 멈춰서 재부팅하는 게 일상이었고 이상한 버그가 터지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제 폰을 직접 실험체로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개발자 모드로 만드셔야 되는데 제 폰이 갤럭시라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기준, 설정,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빌드 번호로 가신 뒤 빌드 번호를 빠르게 7회 이상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USB로 연결한 뒤 컴퓨터에서 앱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의 빈 공간에 시프트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파워쉘을 켜시고 플러터 레언을 입력하면 깜빡거리면서 뭐가 엄청 좌르륵 등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파워쉘에서 이러한 창이 등장하면 샤칼! 제대로 연결이나 인식이 안 된 것이니 제대로 인식시킨 뒤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선택은 제미나이 커서로 진행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한도가 널널하며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서는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완전히 일상어로 명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구상을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상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구체화하고 싶을 때 제미나이와 대화하면서 구체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떤 UI를 사용할 건지 여러 앱을 찾아보면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다운받지 마시고 모빈이나 기타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앱을 어느 정도 개발하면 실제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구동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USB로 연결한 뒤 플러터 런으로 실행해보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말 앱 개발은 이제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